혹시 최근 해외여행 계획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거나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면서 물가 부담에 한숨 쉬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쩌면 평소보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우리 지갑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금리와 환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오르내릴 때 혹은 뉴스에서 환율 급등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대체 이게 내 월급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만 커지셨을 겁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지표들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자산과 현명한 소비 생활을 지켜나갈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추상적이라고만 여겨졌던 금리와 환율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단순히 어려운 경제 용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듯 쉽고 명확하게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현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경제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작년보다 훨씬 비싸진 채소를 보며 놀라거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지만 결제 단계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망설이는 경우도 잦아졌죠. 심지어 해외로 휴가를 떠나려던 계획이 항공권이나 숙박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금리와 환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내 돈은 안전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과 궁금증이 커지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스스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뉴스가 이제는 내 삶과 직결된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경제 항해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전문가 이름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경제 변화의 실체를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금리와 환율의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거인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저희가 금리와 환율이라는 큰 주제를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금리, 대체 이게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말이죠. 쉽게 말해 돈의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렸으면 사용료를 내듯이 돈도 빌렸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이고 그 이자의 비율이 바로 금리인 셈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으시죠. 반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사업 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게 되고요. 이처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모든 거래에 붙는 일종의 임대료 같은 개념이 바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명확할 겁니다. 이 금리는 우리 경제 전체에 돈이 흐르는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거대한 수도꼭지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수도꼭지를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니 선뜻 나서기 어렵고,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늘어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테니 자연스레 외식이나 의류 구매 같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 수도꼭지가 활짝 열리면 돈이 저렴해지니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거인, 바로 환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거나 해외 직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겁니다. 환율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서로 바꿀 때의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달러가 참새 50원이라고 한다면 미국 돈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한 5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그럼 이 환율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에서 1,400원으로 급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12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100달러짜리 명품 가방이 이제는 14만 원을 지불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항공권, 숙박비, 현지 쇼핑 비용 등 모든 것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훨씬 비싸지게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여행이나 직구가 훨씬 유리해지는 셈이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처럼 보이는 금리와 환율은 사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아주 복잡하고도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양쪽 끝에 앉은 두 아이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거나 혹은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돈을 예치하거나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한국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원화를 사야겠죠. 원화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곧 환율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늘 그렇게 단순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국제 유가의 변동,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심지어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수많은 글로벌 요인들이 금리와 환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거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 경제는 물론 여러분의 지갑에도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경제 생활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리와 환율이라는 이 두 거인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금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은행 예금 이자가 오르내릴 때, 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가슴이 철렁하거나 반대로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금리는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금리가 상승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은행에 돈을 맡겨두신 분들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저축하는 재미가 쏠쏠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죠.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니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장 전체에 풀려있는 돈의 흐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마치 활기차게 흐르던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그는 것처럼 경제의 속도가 늦춰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 이자는 줄어들겠지만 대출 이자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 집도 사고 새 차도 구매하고 혹은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쉬워지겠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전반에 활기가 다시 돌게 될 겁니다. 이처럼 금리는 마치 우리 경제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심장처럼 돈의 흐름과 속도를 결정하며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여러분, 주머니 사정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구매하는 물건 값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번엔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300원이었는데 어느 날 4,400원이 된다면 이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1달러를 사려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한다는 뜻이죠. 마치 해외여행을 떠날 때 똑같은 미국 달러 100달러를 환전하는데 어떨 때는 13만 원이 들고 어떨 때는 14만 원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한숨을 내쉬곤 하시죠. 똑같은 해외 명품 가방이나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 사실상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렌지, 커피 원두 혹은 스마트폰 부품 같은 다양한 수입품들이 환율이 오르면 원가 자체가 비싸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 오른 원가를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니 결국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품목들의 가격까지도 환율의 춤사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와 환율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들은 마치 춤을 추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이는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의 자산에 돈을 맡기려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 통화의 수요를 높여 가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 인상은 환율 하락, 다시 말해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해당 통화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이는 통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단순하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와 환율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의 무게에 따라 오르내리며 우리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경제 생활을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명한 경제 생활을 위한 든든한 나침반을 손에 쥐려면 이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금리와 환율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아침 커피 한 잔부터 주말 장보기, 그리고 미래의 내 집 마련 계획까지 모든 소비와 자산 형성에 깊숙이 관여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들의 미묘한 움직임이 내 지갑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미리 가늠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내 소비 패턴과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면 금리 인상 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환율 변동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를 때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조절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을 앞당기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저축보다는 투자처를 탐색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해외 투자나 직구처럼 환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환율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말이죠. 예전에 해외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직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저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기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나중에야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환율이 비교적 낮을 때 구매 계획을 세우거나 미리 외화를 환전해 두는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훨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금리와 환율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의 경제활동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제 뉴스나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소비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다가올 겁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훑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채널을 구독하며 꾸준히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바로 현명한 경제 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금리와 환율을 아는 것은 변화무쌍한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배를 굳건히 조종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이 여러분의 경제적 항해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경제 지표들이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고 앞으로 펼쳐질 경제 여정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